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좀 풀어보셨습니까? 맞췄습니까? 자, 일단 9번 같은 경우는 틀리실 것 같습니다. 예, 안 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지만 10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예, 좀 그렇게 보는데. 자, 일단 한번 풀어보죠.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저당권만 양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부종성, 수반성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 처분 안 됩니다. 예. 자, 하지만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예?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건 되는 겁니다. 채권이 주죠, 주. 채권이 주기 때문에 채권만 양도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1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자,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예. 자, 일부를 또 다 그릴 필요가 없겠죠. 자, 일부 저당권 돼요, 안 돼요? 자, 일부 다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용익 물권 일부 됩니까, 안 됩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임차권은요? 유치권은요? 다 되죠. 다 이응자잖아요.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저당권 일부 안 됩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보시면은 근저당권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 확정 이후에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인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제3 취득자 들어가가지고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4번에 보시면요. 저당물 멸실로 인해서 받을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 청구권이 압류가 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압류됐으니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을이 예를 들어서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저당권자입니다. 자, 저당권자 을이 자신의 저당권만 똑 떼가지고 병한테 양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대답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 양도, 이거 되거든요. 자, 이렇게 채권이 넘어가는데 대신에 지금 현재 을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도 같이 이제 양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초에는 을명의로 돼 있었던 저당권 등기가 이제 병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이죠.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자, 왜 부기 등기로 이전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주택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칩시다. 자, 이 주택의 등기부를 떼보면은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되겠죠. 자, 최초에는 자 1번 해가지고 저당권자 을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권을 병한테 양도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당권 이전 해가지고 이제 병 명의로 이제 등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1번, 2번. 자, 주등기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2번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1 부기등기로 한다고요. 왜 부기등기로 할까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죠. 네? 만약에 저당권자 을이 있는 상태에서 2순위에 다른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주등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3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순위가 어떻게 돼요? 밀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아, 그런데 지금 5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넘기는데 이 채무자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저당권 넘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인 거죠. 예? 채무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예,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됐습니다.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자, 지금 그러면 1순위의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다 1번. 그렇죠. 1순위 지상권인 거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소멸 안 합니까? 내가 1순위니까요. 예, 그렇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저당권이 이전됐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소멸 후에 전부 명령을 받아서 넘어갔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을이 현재 갑에 대해서 채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이후에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 변제를 하게 되면 이 채권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죠. 그러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예? 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돼야 안 해요, 이거? 소멸합니다. 등기부 상에는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입니까? 그냥 채권 소멸하면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예, 소멸하면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등기부 상에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친다면은 거기서 이 병이 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선다에 나와 있는 이 전부 명령이라는 걸 받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요 놈한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의 저당권을 제가 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을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기를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병이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효력이 있는 저당권입니까? 없는 저당권입니까? 그렇죠. 이거 무효의 저당권이죠. 왜냐하면 채권이 변제가 됐거든요. 따라서 너는 무효의 저당권을 가져온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저당권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예, 이미 소멸됐으니까요. 예, 어렵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3번 봅니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 채권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틀렸는데 이 선다 3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후에 하게 되는 공동저당 파트에서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봅니다.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을 경락받아서 매각 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자. 예, 종된 권리죠. 자, 5번 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임의 규정이다. 맞죠? 제가 아까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특약으로 배제가 된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이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다 5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다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다가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쫄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게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예, 화이팅. 자, 이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진도 계속 나갑니다. 자, 법정지상 관찰이죠. 자, 351페이지 펴십시오. 자, 법정지상권은 일단 이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항상 이 법정지상권 관련된 최초의 시작은 자, 366조 법정지상권인데요. 자, 일단 최초에는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 있는 상황인 거죠, 역시. 갑소유, 이렇게. 자, 근데 건물이라든가 토지 중에서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양쪽에 다 저당권 설정돼도 동일합니다. 한쪽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입니까? 건물 소유자는요? 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졌죠.
그런 경우에 이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187조죠. 187조. 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법정 지상권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과연 이 해당 사례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례인지 없는 사례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그렇죠. 동일 소유자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을. 의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의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법률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일단 이 문장을 일단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그 줄 끝에 쪽에 보시면은 강행 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가 안 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이거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관법지는 임의 규정, 법지는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성립 요건을 먼저 이제 큰 틀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한 장 넘겨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4번에 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것. 자,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먼저 성립요건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기역에 보시면은 이 건물이 건물이기만 하면 돼요. 무허가라도 괜찮고 미등기라도 괜찮습니다. 좌우지간 건물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건물이 만약에 건축 중이면 어떨까요? 에? 건축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만약에 건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으로 건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되겠죠. 예, 그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관련 판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이 되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 판례 2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최초의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건물이 철거가 됐든지 멸실이 됐든지 뭐 이렇게 칩시다. 멸실됐어요. 자, 멸실되었고 그 이후에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네? 그림 참 이상하게 그렸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갔고 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경락을 받게 되었다. 이 건물은 여전히 갑이 새로 지어서 갑소유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왜 돼야 됩니까? 네? 왜 돼야 돼요? 자, 최초의 저당권이 설정이 될 당시에 동일 소유자였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뭐 철거가 돼가지고 재건축이 되더라도, 아니면은 건물이 철거됐다가 이후에 건물을 다른 놈이 지은 거라고 하더라도 됩니다. 저당권이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거든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3번 판례가 아주 골 때리는 판례인 거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외계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외계인. 자, 봅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자, 공동저당권 나왔네요. 공동저당권. 자, 제가 공동저당권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법정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 안 된다고 그냥 외우시라 그랬죠.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시면요. 공동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선다 3번에 있는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초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이 토지에 대해서만 혹은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들어간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서 공동저당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공동저당이라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지금 동일 소유자입니까? 예, 동일 소유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건물이 철거가 되고 재건축이 되었다. 법정지상권 된다 그러고 있어요?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책 한 장 넘겨보세요. 350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보시면요. 끝에 쪽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에 제가 이걸 공부할 때 이 판례를 찾아봤을 때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다 그랬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아요. 야, 아무리 이게 철거되고 재건축됐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 아니었냐? 그럼 당연히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 판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판결 때리신 분이 법정지상권 안 된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안 된다라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판례, 즉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공동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판례는 이 판례밖에 없거든요.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안 된다라고 제가 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저런 예외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저당권 설정까지 동일 소유자. 자, 그 다음 이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에 이제 둘째 줄 보세요. 등기부가 폐쇄가 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등기부가 폐쇄가 됐다. 등기부가 폐쇄가 되면은 그 해당 목적물에 대한 물권이 소멸됩니까? 소멸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뭐 등기부가 뭐 폐쇄가 됐다,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에 속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관련 판례 1번 한번 보십시오. 자, 관련 판례 1번 보면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을 양수한 자가 미등기 건물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영하지 못하였다면은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초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고요. 건물 소유자도 갑입니다. 자, 하지만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을 갑이 지었다면 갑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하죠. 187조죠. 건물 신축.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왔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런 상태에서 건물을 만약에 샀어요. 예?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는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매매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은 맞지만 아직 등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미등기 건물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는 이제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이후에 갑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게 되고 경락인이 경락을 받으셨다. 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법정 시상권 된다 안 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였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 누구였습니까? 건물 소유자는요? 그렇죠. 갑인 거죠. 갑. 왜 그렇습니까? 등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매매라고 하는 거는 그 원인이 법률 행위인 거죠. 186조입니다. 6조. 등기를 해야 취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노 네가 지금 매수인이긴 하지만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당시에 갑이었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따라서 동일 소유자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요. 1번 판례의 셋째 줄 보시면은 자, 그런 사이에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2번 판례 한번 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을이 설정해준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최초에 이제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갑거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했어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했다 안 했다? 네, 등기 안 했다고요.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죠. 예, 자, 건물 소유자는요? 그렇죠. 건물 소유자 갑인 거죠. 자, 이러던 와중에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입니까?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판단이 됩니까? 예.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토지에, 자, 을이 설정해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예,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예,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세 번째 박스 보이시죠? 밑에, 관련 판례 밑에 봅니다. 자, 둘째 줄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이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 토지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랍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뭐였습니까? 에?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외부적으로는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공유인 거죠, 공유. 예, 공동소유도 뭐 맞는 말입니다. 공유가 공동소유니까요. 자, 이렇게 내외부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 현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한다면은, 자, 이쪽을 내가 구분 소유하고 이쪽을 네가 구분 소유해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는 갑과 을이 공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분 소유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 구분 소유자가 자기만의 영역에 건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나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독일 소유자입니까?
동일 소유자이 아니에요. 예? 동일 소유자이 아니에요. 예? 동일 소유자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 소유자라고 본 거예요, 우리 판례에서는. 물론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판사님은 동일 소유자를 보셨다 안 보셨다? 예,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과 을이 구분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잘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구분 소유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건물을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자,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 소유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쌍가로 3번 한번 보시면요. 성립 시기 그리고 등기 나와 있죠.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내버리는 순간, 경락대금을 다 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이죠. 바로 등기 안 해도. 그렇게 소유자가 딱 달라지게 되는 순간에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등기 부분에 보시면 기억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예,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187조죠. 자, 그리고 조금 봐두셔야 되는 게 쌍가로 밑에 5번 지료 보시면요. 법정지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자,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요소예요, 아니에요? 요소 아니죠? 자,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지료가 요소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 한번 보시면요. 1번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그 밑에 줄에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은 법원이 정해줘야 되거든요. 지료를 얼마라고 해라라고. 근데 아직까지 법원이 결정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료를 안 줬다고 하더라도 지체가 아닌 거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책을 넘기십시오.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 5번에 일괄 경매권 나오죠.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당권 먼저 들어왔어요, 지금. 자, 저당권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이 갑소유 건물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이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 실행을 하고 누군가 경락을 받게 됐을 때 법정지상권 주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대답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독일 소유자가 아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경매가 들어가고 이후에 누군가가 경락을 받게 되었을 때 이 토지 소유자 병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한테 철거 청구하겠죠. 예? 꺼지라 그러겠죠. 그럼 갑이 철거해야 돼요?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야, 너 철거하고 나가라. 그럼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는 사례가 존재했을 때 법정지상권을 일단 인정해주는 그 사회적 취지 자체가 건물이 철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손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당권자한테 어떠한 권리를 인정을 해주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으셨다. 법정 지상권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저당권자가 야, 그럼 네가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넣지 말고, 예? 토지와 건물 둘 다 일괄적으로 경매를 넣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괄적으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경락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병이 경락을 받는다 그런다면은 얘가 토지 건물 가치 경락 받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철거돼야 안 돼요? 철거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취지로 나온 게 이제 일괄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이렇게 일괄경매 청구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을 때 그러면 갑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갑은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에게 변제가 되고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라고 하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은 말 그대로 권이기 때문에 행사하고 말고는 저당권자 자유예요. 저당권자가 굳이 나는 토지만 경매 넣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입니다. 권리. 저당권자가 행사하시든지 말든지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일괄 경매 청구권이 들어갔을 때 물론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겠죠.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요. 우선 변제권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왜냐면 너는 토지 저당권자니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의 요건이 뭐였어요? 대답하세요. 법정 지상권 요건 뭐였어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죠. 일괄 경매 청구권은요?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사례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갑소의 토지입니다.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갑이 건물을 팔았어요. 일괄 경매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소유자가 다르다. 그렇죠. 소유자가 다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경매 청구하려고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병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일괄 경매 청구가요. 자, 한 개 더 내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자,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상권자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지상권자 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이 병이 건물을 갑한테 팔았어요. 일괄 경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 거죠.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잖아요.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의를 보시면은 의 둘째 줄 한번 보십시오.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요건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축조될 것. 자, 이 요건 1번에서 지금 시사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즉, 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라는 거예요, 이게. 예?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에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즉, 자, 설정자가 건물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요. 저당권 실행 당시에 건물 소유권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일괄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경매 청구 당시에 동일 소유자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 이제 둘째 줄 중간 정도 봅니다. 자,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은 경매 넣으려고 보니까 동일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용의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했는데 그 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동일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동일 소유자죠. 예, 따라서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련 판례 그 밑에 주의 보이세요? 주의 2번 한번 보세요. 주의 2번. 토지만 경매해서 그 대금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예, 권리입니다. 권리,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싼 거로 3번의 효과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보시면요. 일괄 경매권은 토지 저당권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일괄 경매권 행사 여부는 저당권자 자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번 보시면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가 토지 저당권자니까요.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예, 우선 변제권 행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경매 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이 일괄 경매권을 인정하는 그 취지 자체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경락인한테 네가 경락을 받으려면은 토지 건물 다 같이 경락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3취득자 나와 있죠. 네, 여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 청구 당시 동일 소유자만 이제 아시면은 충분히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3취득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재밌죠? 네. 예, 저당권 재밌습니다. 저당권이 참 재미가 있어요. 예?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경매 나오고 하면 슬프겠지만 예, 막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고 막 순위 다툼을 하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제3취득자입니다. 자, 이 제3취득자는 자, 특정한 부동산에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사든지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아니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저당권. 저당권 아닙니다. 자, 전세권, 지상권. 네. 그리고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 이런 애들. 자,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소유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그리고 임차권자까지. 예? 이런 불쌍하죠? 얘들 다 이순이잖아, 이순이. 맞죠? 이런 불쌍한 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3취득자는 상당히 그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둡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책에 나올 거예요. 적어보면은 일단 먼저 이 제3취득자는 경락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를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경매에 참여를 해서 지가 직접 경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변제권이 있습니다. 값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고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대신 변제를 했으니까 값 니 돈 내놔라라고 지금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상환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3취득자의 권리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시면요. 제3취득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저당 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순위가 밀린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밑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죠. 자, 둘째 줄 보시면은 경락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자인데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얘네들 중 누가 됐든지 해당 그 경매에 참여를 해가지고 경락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변제권 그리고 구상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님에도 정당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칩시다. 주택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당권 들어오고 뒤에 이제 2순위로 전세권이 들어왔습니다. 얘 제3취득자입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그렸다가 또 이렇게 그리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도 저당권 들어온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불쌍한 놈이죠. 네.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 절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에게 대신해서 지가 변제를 하는 거예요.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대신 갚았으니까 돈 내놔라라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라고 하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변제권, 구상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법에서 이걸 가리켜서 변제권이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1억이고 만약에 지연이자가 3년분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가지고 있다. 저당권자 지연이자 채권을. 자,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저당권자한테 돈 갚고 소멸 청구하려면은 싹 다 갚아야 됩니다. 원본 1년 플러스 3년분 지연이자까지 싹 다 갚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아까 전에 1년분은 뭐였어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1년분이었어요. 자,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이제 좀 그만 나가라 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병이라고 하는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한다. 대신해서. 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걸 싹 다 갚을 필요가 없이 원금 1억하고 지연이자 1년분까지만 갚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1년분만 받으시고 너는 그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나가야 됩니까? 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소멸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년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일반 채권이 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요놈한테 물으셔야죠. 어떻게 하실지.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제권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일단 권리를 주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디귿 보세요. 디귿의 이제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세요. 자,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자 1년분만을 변제하면 족하다라고 돼 있죠. 예. 자,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요, 변제를 하게 되면은 저당권은 역시 소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제3취득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나와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제3취득자죠. 네. 예. 자, 예를 들어서 갑의 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당권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주택이다. 이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저당권자가 갑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한 7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얘 채권액은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시간의 경과를 봅니다. 자, 최초에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전세권자가 들어왔어요. 자, 저당권자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 해당 주택이 그 가치가 1억이었습니다. 1억. 그런데 이후에 전세권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유익비라는 게 뭡니까?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된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칩시다. 이 1억짜리 건물에다가. 예? 뭐 비현실적이지만 예를 든다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5천만 원. 유익비, 자, 5천만 원. 예? 인테리어를 아주 그냥, 예,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해당 주택에 이 5천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1억이었던 주택이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자,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이제 경매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서 낙찰대금이 경락대금이 순수하게 1억 5천 그대로 만약에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거는 전세권자가 투입한 비용이죠. 네. 네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1억 5천짜리가 된 거죠, 주택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순위고 2순위잖아요. 네. 라고 하더라도 이 전세권자가 자, 이 경락대금 1억 5천에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무슨 벤츠가 전세권자인 제3취득자가 최우선적으로 상환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우선 상환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을 뭐 네가 가져가시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어쨌든 이 내가 투입한 비용,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상환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당권자보다 우선이에요. 순위를 무시하고 있죠. 네. 예, 따라서 제3취득자의 권리입니다. 우선 상환권입니다. 자, 박스 밑에 보세요. 기억에. 첫째 줄 중간 정도 봅니다. 자, 제3취득자가 부동산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서 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자, 최우선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이해됩니까? 순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 장 넘기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3취득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책을 한 장 넘기시고. 자, 7번에 보시면 이제 저당권 침해에 대한 이제 구제가 나와 있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먼저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박스 밑에 동그라미 쌍가루 2번에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왜 흔들리죠?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소유권자는요? 전세권자는요? 지상권자? 지역권자? 지역권자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자고. 지역권 안 됩니까? 지역권자도 행사할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예? 그럼 유치권자는요? 아니, 유치권자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적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기로는 소유권 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주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점유권 있죠. 점유권 같은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이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요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건 이제 이름이 좀 다르죠. 뭐라고 하답니까?
점유 보호 청구권이었죠. 기억나세요? 네? 점유 보호 청구권. 아니,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죠? 점유 보호 청구권. 예, 기억을 못 하실만 합니다. 너무 앞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점유권자도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소유권 파트에도 규정이 돼 있고 점유권 파트에도 규정이 돼 있고. 자, 그리고 이후에 나오게 되는, 자, 차례대로 쓰겠습니다. 자, 지상권. 지상권 파트에 따로 규정이 돼 있진 않지만 소유권 파트에 규정된 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따라서 너도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역권자는요? 지역권자도 준용이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는요? 아, 전세권자는요? 예, 너도 된다고요. 예? 저당권자는요? 저당권자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예, 일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7물권 중에서 유치권만 안 돼요. 예? 유치권 말고 나머지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환 청구권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제거 청구, 예방 청구는 되는데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역권 그리고 저당권. 얘네들은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왜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역권자라 하더라도 지가 지나다닐 뿐인 거지 그쪽을 지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나다니는 거죠. 저당권자는요? 만약에 예?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자 그럼 이 주택 지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그랬죠. 의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나한테 반환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하지만 제거 청구, 예방 청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역권자도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침해 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되는 거야. 하지만 그 밑에 줄에 반환 청구권은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이죠. 자, 봐두시고요. 자, 그럼 쌍가로 3번에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손해가 있으면은 손해배상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쌍가로 4번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쌍가로 5번에 즉시 변제 청구권.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요. 그런데 이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나무는 토지에 지금 부합된 거네요. 맞죠? 그럼 이건 부합물이네요. 맞죠? 그럼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갑의 토지에 미칩니까? 나무에도 미칩니까? 안 미친다고요? 부합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예, 그렇죠. 미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우시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나무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이 이 나무를, 벌목해버렸어요. 벌목. 나무를 잘라버려가지고, 이 나무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저당권자가 지금 현재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하락하게 됐죠. 나무를 없애버렸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즉, 자, 채무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갖다가 하락시키는 짓을 했을 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 지금 당장 돈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담보물을
보충해라 다른 담보물로 보충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즉시 변제 보충 청구 이거를 택 1로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만 행사하시는 거예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 의미 파악만 좀 하고 계시면 됩니다. 보충 청구, 즉시 변제 청구. 예,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택 1이라고 하는 거. 둘 중에 한 개만 행사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예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 X 토지에 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 신축했죠? 법정시생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까지만 딱 보셨을 때 그 느낌 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자, 기억해 보면요.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X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겼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A인 거죠. 경매 청구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아닌 거죠. 예, 따라서 안 되는 거죠. 기억은. 자, 다음 니은 봅니다.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문제 자체에서 나와 있죠. 그렇죠.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 축조했죠.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아니네요. 예. 이거 지금 섞었죠. 지금 섞었죠.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D급 봅니다.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서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서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지금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경매가 이제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되려면 일단 최초로 동일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동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한다. 예, D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D를 봅니다. 저당권 설정 뒤 D가 X 토지를 매수 취득을 해서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D가 토지를 샀죠. 제3취득자. 그렇죠. D가 제3취득자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당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D가 이제 소유권 취득을 하셨다고. 이거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있죠. 우선 상환권 있다 그랬죠. 예, 따라서 이제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권의 이제 전반적 내용들이 이제 다 끝이 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머리 아프시죠? 필요비하고 유효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필요비 아까는 유효비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예, 그거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는데 쉬시면서. 자, 어디를 좀 푸시면 되냐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14번. 아니다, 13번 보세요, 13번. 375페이지. 예, 375페이지에 13번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13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12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11번하고 죄송합니다. 11번,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하고 다음 내용 또 들어가겠습니다.